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3%대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0.65포인트 올라서 399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7월 옵션 만기 하루 전날이었는데 생각보다 변동성이 거의 없었죠. 옵션의 프리만 3일째 쭉 낮추는 그런 날이었고요. 지난 금요일에 콜옵션이 올랐던 것을 거의 다 원위치 시켜놓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변동성이 이제 진짜 만기 당일로 미뤄진 건데 뭐 만기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동성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이 이제 8월물로 차월물로 어느 정도 세팅을 시작하는 것만큼 다음 월물로 변동성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부터 어떤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면 디데이는 내일이 되겠죠. 자, 일단 개장 전 내용부터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장 순서대로 하나씩 포인트를 짚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 개장 전에 체크했던 포인트입니다. 음, 9월 금리 인하 기반을 마련하는 파월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이 밤사이에 그런 언급이 있었다라는 거 체크. 두 번째는 7월 옵션 만기 하루 전 변동성에 하지만 실제로는 옵션의 프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기만 했습니다. 셋째, 삼성전자와 코스피 선물 그리고 콜옵션의 외국인 연속 매수 여부를 파악하자. 여기는 삼성전자 현물 매수에만 유독 집중한 날로 오늘 마쳤습니다. 네 번째, 코스닥과 스몰캡의 연속 반등 여부를 한번 체크해보자. 요거는 오늘 장은 코스닥은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등 바이오 강세에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약세에 종합적으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몰캡은 연속 반등에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밤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탄 굴스비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비둘기로 알려진 연은 총재죠. 자,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고 고용 시장이 냉각되며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했고요. 향후 지표들이 더 개선된다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단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너무 길게 끌게 되면 경제 활동 및 고용이 약화될 수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종합적으로는 시장의 판단은 이제 9월 금리 인하 기반을 마련하는 발언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언급도 있었죠. 옐런 재무장관은 고용 강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그리 강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은 잡힐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죠. 바이든 회의에서 매우 유능하다. 최근에 TV 토론 이후에 고령 논란이 굉장히 컸잖아요. 뭐 사퇴의 압박도 있었고 그런데 옐런 재무장관은 바이든 고령 논란에 대해서는 함께 진행했던 회의에서 바이든은 매우 유능했으며 향후 대통령 당선 시에도 직무 수행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를 이제 밤사이에 나온 내용을 좀 보충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 6주간 S&P 500 시총 상승의 75%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차지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올해 올해 들어 평균 45%가 올랐는데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올해 들어만 평균 45% 올랐습니다. 마지막에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 효과가 좀 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실적 시즌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지을 실적 발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배런스는 현재 매그니피센트 7의 상대 강도 지수, 즉 RSI는 80에 근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RSI는 가격의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사이에 상대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균은 50이고 70이 넘으면 과매수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80에 근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기업은 시가총액의 37%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이익 비중은
이제 실적 발표 나오기 전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24%에 그쳐서 닷컴 버블 이후 최대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비중이 이익 비중이 바뀌는지 여부에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높은 주가를 유지하는데 부담이 생길 수 있고요.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지을 수 있는 실적 발표가 된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월가에서는 최소 7월 말까지는 미국의 이례적인 국채 바이백 등의 효과로 시중 통화량을 늘려 하락 시에 바이더딥 현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높은 9월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지속적으로 부양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요일에 발표될 CPI가 중요한데 CPI를 지금 대기하는 움직임이기도 하죠. 나스닥이 뭐 파월 의장의 발언,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에도 큰 반응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CPI를 진짜 지표를 보자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CPI를 기다리는데 5월 헤드라인 CPI는 3.3%였죠. 이제 이게 현재 3.1%로 완화되었을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그에 따라 먼저 반응하고 있고요. 먼저 반응하는 만큼 기대에 충족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3.1로 나와주면은 그냥 뭐 무난하게 흘러가는 거고 예를 뭐 3.0이나 뭐 2.9가 나와버린다 하면은 뭐 시세가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3.2나 3.3이 나온다고 하면은 기대감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올랐던 부분은 실적 시즌 우려와 함께 같이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조정 없이 올라간 최근 7월 모습 중에 이제 조정이 나타날 그런 그림이 뭐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물부터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가장 현재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오늘도 347만 주가 추가되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제 56.5%를 넘겼습니다. 56.51%까지 늘어났고요. 1년 전에 자,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023년 7월 초랑 비교를 하자면 1년 전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은 49.6% 정도였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무려 7% 가까운 비중이 증가됐죠. 외국인들은 1년 동안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약 4억 주 정도 되는데 많이 산 거죠. 1년 동안 4억 주 산 거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계속 주가가 올랐던 것은 거의 외국인 기반으로 움직였던 거고 현재 공매도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외국인이 이 비중을 채워놓고 공매도 대체를 실물로 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마는 오늘 뭐 뚜렷하게 출발하지는 않았는데 종가로 형성돼서 보니까 이제 정치 테마가 하나 개입돼가지고 테마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아침부터 전력 인프라 쪽이 강세였죠. LS나 KBI 메탈 등이 움직였고 장 초반에는 세명전기가 슈팅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끝났네요. 그 다음에 보험업종 며칠 동안 밸류업 프로그램의 약세 속에서 떨어졌던 종목 중에 보험업종만 유난히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대해상,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이 오늘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우주 섹터가 오늘 좀 괜찮은 편이었고 그 다음 비만치료제 등 바이오 섹터가 오늘도 강세였습니다. 인벤티지랩, 펩트론,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사마제약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장 들어서 한동훈 정치 테마주가 움직였죠.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른 시세인 것 같은데 태양금속, DTNC와 DTNC 아로, 오파스넷, 노을, 부방, 원익큐브 등이 오늘 급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뭐 테마도 그동안 안 움직였던 테마도 이제 순환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볼 필요가 있겠네요. 기존에 강했던 테마군들이 이제 하나씩 지고 새로운 기존에 한참 조정받았던 테마들도 이제 돈이 돌 가능성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중에 라이브 방송 시에 함께 살펴본 건데요. 외국인이 현물 매수를 특정 종목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최근 올해 들어서 집중을 많이 했죠. 24년 들어서 한 6개월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코스피를 외국인이 24조 원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한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요게 지금 24년 들어서
외국인들의 현물 플러스 ETF 매수 추이인데 쭉 보시면 24조 원까지 요 부분이 이제 여기가 30조 원이고 20조 원 사이에서 형성이 돼 있죠. 24조 원이 25조 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쨌든 대량 매수죠. 이 1년 내내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적극적으로 계속 매수하는 동안에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추산해봤습니다. 정확한 숫자 아니고요. 그냥 차트상에서 거래를 비교하면서 평균가를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보유 비중 증가로 계산해가지고 추산한 겁니다. 어림잡아서 삼성전자를 그동안에 이제 평균 올해 들어서 8만 원 정도에 샀다라고 보면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2.5%가 증가했고요. 그 수량은 약 1억 2천만 주가 됩니다. 합산하면 곱하면 12조 원 정도가 되고요. SK 하이닉스는 평균 19만 원 정도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올해 3%가 증가했고 약 2,200만 주가 되는데 곱하니까 4조 원 정도가 됩니다. 즉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합치면 외국인들은 총 코스피 매수 24조 원 중에 16조 원 가량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집중됐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많이 집중된 거죠. 그 절반만큼 다른 많은 종목들이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봅니다. 자, 수급 및 차트 오늘 종합적인 이야기입니다. 장전에 항상 올려드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오늘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장전 라인은 오늘도 지지대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396 부근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95.6과 396 사이에서 오늘 일단 지지가 형성될 것. 근데 오늘 저가가 아침에 프리장 때 395.80이었습니다. 본장이 아니라 프리장에서 저점을 찍은 만큼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본장 시작하면서 움직임을 보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사실 본장에서 그 자리를 찍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활용도는 좀 낮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언제부터요? 최근 3일 내내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지금 계속 3일 정도를 지지받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단계적으로 6월 7월에 외국인의 선현물 강력 매수 속에 지지대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즉 계단식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계단을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5단계였는데 이제 6단계로 한번 쪼개 보았습니다. 지금 지지받고 있었던 지난 4월과 5월에 저항을 돌파했던 요 자리 여기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돌파가 처음에 나왔던 거죠. 6월 초에 나왔던 374포인트 부근.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았죠. 계단식으로 지지받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받았던 374와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여기서 지지받았던 곳이 379자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았죠. 돌파한 이후에 여기가 383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갭으로 완전히 뚫어버리는 돌파 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장대양 봉이 나왔죠. 그 사이를 가르는 여기 388 그냥 요거 하나 저항 돌파 딛고 한 번에 디든 거로 보는 겁니다. 여기가 388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돌파봉의 시초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날 3일 동안 지지받았던 396을 끼워줘야겠죠. 그 다음에 도전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저항으로 막힌 도전하고 있는 자리인 400포인트까지 해가지고 단계를 이렇게 세분화 시켰고요. 단계를 나누는 거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돌파된 지지 자리는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그건 지지로 바뀝니다. 지지 자리는 종가상으로 새롭게 다시 뚫리면 저항으로 작용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항상 지지는 뚫리면 저항으로 작용하고요. 저항은 돌파되면 지지로 작용한다라는 기본 지지와 저항 원리를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와 저항 여부를 단계적으로 확인한 후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는 뭐 3일 동안 396 막히고 400 막히는 거니까 이 사이에서 움직이되 언제든지 계단이 끝나면 다음 계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계단의 끝은 가봐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계를 나눠본 거예요. 그 단계를 기준으로 잡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물 옵션 베팅 포지션 현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만기일에 내일이죠. 만기일에 반전이 없다면 최근 콜옵션에서 슈퍼개미의 큰 수익 역할이 컸죠. 큰 수익 역할로 개인이 4월물 이후 옵션 단독으로 대승 가능성이 보이는 7월 만기물입니다. 3월 만기부터 최근 개인들의 월물 옵션 성적이 좋은 상태죠. 일주일 승부를 보는 위클리 옵션의 경우 개인들은 약간 조급한 나머지, 그리고 투자 주체도 좀 다르고요. 슈퍼개미가 잘 안 들어오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손실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물 옵션의 경우 최근 왕개미와 슈퍼개미 역할이 크고 그를 추종하는 개인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평소에 과거에 보기 어려운 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연속적으로 월물 옵션에서 승기를 잡는 현상이죠. 슈퍼개미 역할이 크지만 어쨌든 개인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구분을 좀 지어야겠죠. 그냥 그래서 제가 대중개미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대중개미와 슈퍼개미, 왕개미를 좀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재미를 보고 있는 이상 시장을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을 좀 보면은 이제 적어 드렸던 오후에 거의 장 마치고 적어 드린 거, 장중에도 적어 드리고 장 마치고도 올려 드리는데, 올려 드릴 때가 있는데 어쨌든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올려 드립니다. 현재 외국인은 요 지금 중간에 이렇게 밑으로 쭉 추락한 요 지점, 이게 콜옵션 대량 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슈퍼개미가 콜옵션을 들어갔다가 큰 수익을 내고 빠져나갔죠.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꿰찼죠. 매수로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녹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미 녹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가만히 있으면 외국인은 뭐 전량 손실 처리를 하는 거죠. 옵션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거를 올리면 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의 풋옵션도 들어가 있는 것을 살리려면 좀 많이 밀려야겠죠.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불리하다라는 거, 옵션에 대해서만이에요. 뭐 선물이나 현물은 지금 이 포지션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리고요. 물론 내일은 미니 선물도 만기고 주식 선물도 만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영향을 줄 테니까 얘만 가지고 판단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역전을 하고자 한다면 이쪽으로 끌어올리는 편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선물도 살고 현물도 살고, 그렇죠. 미니 선물 해치 포지션은 죽겠지만, 그 다음에 아예 많이 내리면은 뭐 나올 수 있는데 좀 먼 것 같기도 해요. 이러면 이제 미니 선물 쪽에서 살리려고 하겠죠. 어쨌든 외국인은 역전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405포인트만 이렇게 끌어올리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개인은 슈퍼개미가 최근에 먹고 나와서 여유롭습니다. 종합적으로는 뭐 대중들의 포지션은 뭐 손실일지 몰라도 슈퍼개미는 이미 먹고 나온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405 정도까지 외국인이 역전하는 거는 개인하고 뒤바뀌는 거죠. 개인 콜옵션을 외국인이 가져간 거니까. 그래서 반대로 405포인트 가면은 개인들이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을 원위치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가격을 유지하면 어차피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산 콜옵션 매수는 개인이 콜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수익으로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동안에 풋옵션을 한 300억 이상 투입했었는데 다 녹았습니다. 다 거의 다 녹았고 새롭게 세팅한 포지션이에요. 그거는 손실 처리하고 새롭게 포지셔닝 한 건데 많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405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금융투자는 405 이상으로 올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끝날 수 있습니다. 혹은 390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 금융투자도 어느 정도 만회하거나 역전으로도 끝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단독 옵션에 대한 포지션이고, 단독 옵션만 본다면은 종합적으로 파악했을 때 내일 한 400 넘어가서 오버슈팅 나오면서 405 정도로 끝나면 뭐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이 이게 그 합리적인 생각은 개인이 손실로 마감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최근에 3, 4, 5, 6월 개인들이 손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최저 수익을 보는 게 과거에는 합리적이었다고 해도 최근 들어서는 그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그래서 변수가 있음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어려워진 거예요. 요게
옛날에 과거에 이제 개인들이 손실을 가장 많이 보는 포지션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그런 행동들이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옵션 자체는 그런 상태고 나머지도 따져봐야 되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조금씩 틀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들은 롤오버 포함해서 선물 매수가 누적으로 5조 원 정도가 지금 쌓여 있고 5조 2천억에서 오늘 좀 줄었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다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한 건데 슈퍼개미가 이제 콜옵션을 최소 지난번에 이제 100억에서 200억 이상 익절을 한 후에 콜매도로 전환해서도 추가 수익을 본 상태입니다. 반대로 움직인 외국인은 콜옵션에서 평가 손실 중이고요. 뒤집을 기회는 아까 포지션상 충분히 있고 내일이 마지막인데 현물 선물 수익으로 옵션 손실을 모두 커버하고도 남아서 사실 콜옵션을 챙기러 무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굳이 콜옵션에서 수익을 꼭 이제 막 챙기러 갈 필요는 없어요. 이미 다른 쪽에서 외국인들은 만회를 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스닥 등의 여파로 어떤 환경이 갖춰지면 상승 포지션이 두터워진 만큼 충분히 시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나스닥이 꺾인다면 굳이 무리하지는 않을 거고요. 금융투자는 지난 풋옵션 베팅 300억대 들어갔던 건 대부분 손실 처리를 완료했고 새롭게 세팅한 가까운 옵션의 양매수로 만회할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가 쪽은 외가 콜옵션과 외가 풋옵션은 양쪽 다 매도 처리를 했고요. 옵션의 양압은 만기 하루를 남겨두고도 상당히 낮게 끝났죠. 오늘의 등합은 2.70이었습니다. 콜옵션이 395 콜옵션이 1.78, 395 풋옵션이 0.92로 양압이 등합이 2.7 정도로 굉장히 낮게 끝났습니다. 만기 당일 최대한 프리를 죽이고 나서 퍼센테이지를 한 방에 키울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97.5 콜옵션 차트를 한번 볼까요? 397.5 차트를 보면은 콜옵션 차트를 보면 지금 이렇게 이 자리 개인들이 확 접근했다가 원위치 돌아왔죠. 먹고 튄 거예요. 먹고 튀는데 그냥 튄 게 아니라 콜 매도 포지션까지 잡으면서 튄 거죠. 개인들이 슈퍼개미가 여기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차트상 보면은 원위치 돌아왔잖아요. 올라갔던 거 돌아왔죠. 근데 이걸 프리를 쭉 낮춰가지고 여기 예를 들어서 397.5 콜의 경우 코스피 200이 내일 종가 대비 5포인트가 올라서 400.6만 가져도 그 이상 갈 수도 있지만 일단 뭐 5포인트 정도만 잡아서 5포인트만 가서 코스피 200이 400.6 그러면 베이시스가 한 2.5 정도 지금은 2.75인데 대충 2.5 정도만 계산해서 봐도 선물로는 403 정도 되겠죠. 403포인트대 정도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 정도만 가져도 397.5의 콜옵션은 3.1의 내재 가치를 갖죠.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내일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내재 가치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저가 대비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가가 얼마였나요? 오늘 저가가 0.37이었습니다. 0.37. 자, 여기가 0.37에서 3.1까지 뭐 중간에 좀 더 오버하면은 10배도 나올 수 있죠.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금융투자가 오늘 집중적으로 공략한 395 풋옵션의 경우, 자 395 풋옵션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395 풋옵션 차트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뭐 풋옵션 쪽은 이번에 시세를 준 적이 없습니다. 쭉쭉 녹았어요. 계속 녹았어요. 한 달 내내. 395 풋옵션이 이렇게까지 낮아졌는데 프리가 엄청 낮아진 거죠. 낮아졌는데 지금 오늘 종가 대비 오늘 종가 코스피 200이 395.60입니다. 395.60 대비 5포인트가 내려가서 390.60으로 끝나는 경우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395 풋옵션의 내재 가치는 4.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봉으로 보시면 4.4의 가치를 갖게 되죠. 한테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 분봉으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된다면 쭉 올라서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이만큼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저가인 0.92 대비 대략 5배 가까운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
뭐 이런 이제 프리를 쭉 낮춰가지고 당일에 퍼센테이지를 키우는 방식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만의 변동성에도 옵션의 가치가 폭발해 버리는 거죠. 미니 선물은 외국인의 해치 포지션으로 오늘도 7월물 미결을 늘리면서 1천억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매도 쪽으로 7월물 미결은 미니 선물에서 13만 9,707 계약까지 늘어났습니다. 롤오버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치 포지션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미리 넘기면 해치 포지션 역할이 줄어들겠죠. 만기가 딜레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동시에는 이제 반대로 금융투자는 3일 동안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한 만큼 금융투자는 3일 동안 미니 선물이 대량 매수가 잡혔죠. 만기일 시장의 물량 부담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외국인은 어차피 미니 선물 매도가 해치 포지션이라면 해치 포지션이기 때문에 나스닥에서 변수가 발생해서 내일 장중 큰 하락이 나올 조건과 흐름이 아니라면 굳이 무리해서 미니 선물 이득을 위해 힘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금융투자는 그걸 챙겨야 되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물량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시장은 내일 수급이 양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으면 무서운데 방향을 잡지 않는 것 같으면 뭐 나쁘지 않은 기조로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일단 생겼다라는 거죠.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오늘 668억을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 중립형 상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소폭 올라 저녁 시간에도 1385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면서 아직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율 차트 보시면 지켰던 자리 계속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환율도 뭐 지금 언제든지 찬스가 나면 투기 세력이 야간에 등장하면서 솟구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락 기조가 보일 때 힘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차를 두고요. 야간 개장 된 이후로 시차를 두고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종가 부근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이제 투신이 오늘 종가의 코스피 선물을 1,100억 정도 추가로 신규 매수하면서 0.15포인트 올리면서 마감했고요. 지금 야간 선물로도 긍정적인 상승 기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약 900억 정도 그 틈에 매도를 했고요.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한 거죠. 막판 외국인의 삼성전자 중심의 현물 매수가 이어지면서 종가 고가 부근으로 마무리되었고, 자, 선물 보시면 종가 고가 부근으로 마무리되었고 오늘 지킬 자리 396을 잘 지켰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파생반에서도 이런 또 좋은 수익을 업로드해 주신 회원님들 계셨고요. 133만원 수익과 오늘 좀 크게 하시는 또 1000만원 수익을 내주신 우리 SJ님, 그 다음에 백호님이 오늘 333만원, 아까 푸른 청바지는 133만원, 그 다음에 우리 HC님이 64만원, 그 다음에 우리 미스터님이 267만원 수익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모두 올려주셔서 업로드해주셔서 축하해주셔서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 좀 더 저도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다시 하자면 이제 막판 외국인의 삼성전자 중심의 현물 매수가 이어지면서 종가 고가 부근으로 마무리되었고 오늘 지킬 자리 396을 잘 지켰고 막힐 자리도 잘 막힌 제한적인 하루였습니다. 막힐 자리는 제가 398 싸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마감한 거죠. 예, 지킬 자리 지키고 막힐 자리 막히고 상단은 400은 뭐 오늘은 가지 않았으니까 야간에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내일 만기일까지 옵션의 양압은 지독하게 빠져 있고 마지막 날 승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400 돌파 여부 및 396 이탈 여부 어느 것이 먼저일지 주목하면서 만기일 시장 라이브 방송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월물 옵션 만기일로서 점심시간 없이 풀타임 방송하는 날입니다. 아침 8시 2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풀타임으로 방송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장중에 어느 때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단톡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절차대로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